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 담당 선생님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엔 불가피한 상황으로 쌤이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영상으로 수업하는 만큼 집중해서 잘 따라오기를 바래요.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 기억나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데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온실효과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온실기체의 증가와 함께 온실효과가 너무 커져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구상에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온실효과가 뭐냐? 우리 비닐하우스 안을 온실이라고 부르죠. 비닐하우스 바깥쪽, 그러니까 실외로 표현을 할게요. 실외에서는 이렇게 지표가 있을 때 햇빛을 받은 만큼 지표가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이번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을 때 볼게요. 요게 비닐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을 때 햇빛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쪽 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 안쪽 온실은 태양 에너지를 받고 온실에 있는 지표도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비닐이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전부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비닐이 지표가 내뿜는 에너지를 전부 다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만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지표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게 돼요. 이런 비닐 역할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에서 비닐 역할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얘는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온실기체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수록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이 비닐이 흡수를 하겠죠. 여기서 비닐은 이산화탄소라고 했어요. 결국엔 이렇게 비닐 역할을 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표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온실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된다고 했어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린 온실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기체의 증가로 온실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결국엔 지구가 따뜻해진다. 지구온난화가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여기 써놨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실기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온실효과를 다시 한번 보면 태양이 지구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내뿜어요. 그러면 지구는 받은 만큼 에너지를 되돌려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로 이렇게 방출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온실기체가 그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결국에는 다시 지구로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내뿜은 만큼의 100%를 전부 다 지구 밖으로, 그러니까 우주로 내뿜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분만 우주로 방출이 되게 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렇게 지구 안쪽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현상을 우리는 온실효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모두 다 이해됐죠?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기체,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뭘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산업화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게 돼요. 근데 우리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을 뗄 때 이산화탄소가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대기 중에 그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농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인 온실기체가 많아지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온실 효과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지구온난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로 산림이 파괴됐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무는 광합성이라는 거를 할 텐데 나무가 광합성을 할 때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을 하는 나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도 많아지게 되겠죠.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하게 되니까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나무를 다 베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을 파괴시킨다면 광합성을 하는 나무들이 줄어들게 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어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증가, 이 원인에는 산림을 파괴시키는 원인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먼저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고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겠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지구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안에 있는 물도 열팽창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육지의 면적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해수면 상승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나 해안의 저지대가 침수가 됩니다. 또 어떤 영향이 있나 볼게요. 기후변화. 결국 각 지역의 기후가 변해서 식생의 분포도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사과와 복숭아의 재배지가 북상했다. 요거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상이변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가뭄이나 폭우, 홍수 같은 기상이변의 발생이 급증하게 될 거예요. 결국 호우 발생 빈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게 되겠죠. 지구가 자꾸 따뜻해지니까 찬 물속에서 자라는 그런 물고기들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결국 멸종하는 생물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지구온난화가 지구 환경 그리고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면은 봄에 피는 꽃들이 빨리 피게 되면 이렇게 개화 시기에 맞추어 번식하게 되는 곤충이나 동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리고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아까 우리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 아까 이렇게 해수면 상승 요거 배웠었죠.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의 부피가 팽창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고 결국 육지의 면적이 감소한다고 했었어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 얼음이 녹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북극곰이 살고 있는 그런 요런 얼음, 요런 빙하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생활터전이 사라지게 되겠죠. 세 번째도 볼게요. 극지방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대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결국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되고 육지의 면적은 감소한다고 했어요. 밑에 이어서 볼게요.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해안 저지대와 섬이 침수가 되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지구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확인하기 1번.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우리 이거 여러 번 선생님 설명했던 거예요. 결국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급증하여 여기서 온실기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온실기체 농도가 급증하니까 온실효과가 증대되어 지구온난화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대표로 한 개만 적어봤어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저지대가 침수된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의 발생이 급증한다. 여기까지 우리 전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교과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길 바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대기 대순환은 크고 작은 여러 규모의 대기 순환 중에서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규모, 엄청 큰 규모의 공기의 큰 순환을 우리는 대기 대순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기 대순환의 원인이 대체 뭘까요? 대기 대순환의 원인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우리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요게 적도, 요게 중위도, 요게 고위도라고 한번 할 때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적도,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면적은 점점 넓어져요.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 있죠?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적도,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은 넓어져요. 하지만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좁은 지역에서 나눠 갖는 것과 넓은 지역에서 나눠 갖게 된다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더 많게 되겠죠. 그렇죠? 저위도는 같은 양을 좁은 지역에서 나눠 갖는 거고 고위도의 경우에는 같은 양을 넓은 지역에서 나눠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많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위도의 경우에는 저위도의 경우에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되게 됩니다. 하지만 고위도의 경우에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인 상태로 있을까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평생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 얘네를 평형을 이루도록 맞춰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면서 얘네들을 평형을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위도별로 에너지가 남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대기와 해수의 순환, 즉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면서 평형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위도 약 38도 부근, 여기도 위도 약 38도 부근, 여기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과잉되는 에너지들이 고위도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량,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 어디다? 위도 38도 부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해서 고위도로 이동을 하고,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면서 저위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세 개의 순환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개의 순환세포를 각각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대기 대순환의 원인을 첫 번째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다. 두 번째로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아까 설명을 했고, 지구 자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적도지방은 뜨거우니까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상승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 성층권을 만나요. 기억나죠, 성층권? 성층권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안정한 층이었어요. 그래서 상승한 공기는 안정한 성층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대륙권의 끝에서 공기가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차가운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강한 공기는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될 거예요. 아까 적도지방에서 상승한 공기도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도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강한 공기는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적도지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상층의 공기도 다시 이야기하면 뜨거운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성층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안정한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에는 적도는 상승, 극지방은 하강 이렇게 되고, 적도지방에서 상승한 공기가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고 남반구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는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순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야기할 건데요. 바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지표를 따라서 이동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표에 이렇게 서 있게 되니까요. 그러면 바람을 한번 볼게요. 바람은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북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반구를 볼게요. 남반구는 여기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불 거예요. 얘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남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에는 북반구에 순환이 하나가 이렇게 한 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북풍만 불게 되겠죠.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도 이렇게 순환 한 개가 형성이 될 거고 바람은 남풍만 불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할 때를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대기대순환도 지구 자전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요. 지구가 자전할 때를 한번 볼게요. 사실 지구가 자전할 때에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과학 내용이니까 자세히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힘이다 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북반구에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구가 자전할 때를 적도, 30도, 60도로 일단 나누었습니다. 적도 지방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뜨거우니까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상승한 공기는 안정한 성층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공기가 모이다가 축적되게 됩니다. 축적된 공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구과학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적도 부근에서 공기가 상승했는데 대륙권 끝을 따라서 고위도로 이동했다가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하강한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 이유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은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매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매점에 들어가는 문이 4개야. 이 상태에서 매점에 신메뉴가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교생이 이렇게 4줄로 줄을 섰어요. 매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직진으로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휘어서 줄을 섰어. 그러면 그 뒤에 선 애들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계속 정체가 되겠죠.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뒤에 있던 애들은 직진을 하고 싶어. 그런데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애들 때문에. 그래서 뒤에가 계속 정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 정체가 될 거예요. 요 정체가 되는 현상을 지금 여기에 살짝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오른쪽으로 휘려고 하는 전향력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모이게 돼요. 계속 모이다가 무거우니까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모이고 모여서 아래로 하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지구과학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일단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하강하는구나. 이 정도만 일단 암기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무거우니까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게 될 거예요. 그럼 하강한 공기는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이렇게 지표를 따라서 아래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다 보니 아까 30도 부근에서 하강한 공기가 있었죠. 이 하강한 공기도 지표를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여기 부분에서 공기가 만났어. 공기가 만났는데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얘네들도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승한 공기는 성층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퍼지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할 때에는 이렇게 순환 하나, 이렇게 순환 둘, 이렇게 순환하는 3개, 3개의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도 한번 그려보면 여기를 30도, 6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하강한 공기는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남반구 끝 극지방에서는 공기가 차가우니 아래로 하강하게 될 거예요.
이 하강한 공기도 마찬가지로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지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공기가 또 만났죠? 이 만난 공기가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또다시 위로 상승하게 될 거예요. 상승한 공기는 성층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 하나,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하나, 이렇게 순환하는 거 하나, 총 3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 순환하는 거 3개, 남반구도 순환하는 거 3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가 지표를 따라 내려오고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게 됐어. 이 순환을 우리는 극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도 지방과 30도 이 사이에 생기는 순환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도와 60도 이 사이에서 생기는 순환을 우리는 페렐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페렐 순환은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 끼어서 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순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간접 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바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지표를 따라서 흐르는 공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할 때 이때에도 바람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적도에서 30도 한번 볼게요. 적도에서 30도는 지표 부근을 보니까 30도에서 적도로 이렇게 지표 부근에서 바람이 내려오네요. 이렇게 바람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지구가 자전할 때에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향력이 뭐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힘이라고 했죠. 그럼 봐요. 바람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전향력이 발생하니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휠 거예요. 그러면 바람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될 거예요. 여기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흐르는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도 부근에서 60도 부근을 한번 볼게요.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지표를 봤더니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할 때에는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힘이 발생하니 이렇게 공기가 흐르지 않고 바람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게 돼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이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극지방과 60도도 한번 볼게요. 극지방에서 60도로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전향력의 힘이 생겨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고 했어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공기가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부는 바람을 우리는 극동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말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해요. 지구가 자전할 때에는 전향력의 힘을 고려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북반구에서는 총 3개의 순환이 생겼어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바람은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30도에서 60도 부근은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60도에서 극지방 이 사이에서는 극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양상을 봤더니 대기 대순환은 지구 자전을 같이 고려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순환이 몇 개? 3개. 3개가 생긴다고요. 3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되었고
각각이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입니다. 그리고 0도에서 30도 부근은 무역풍이 분다고 이야기했고 30도에서 60도 부근은 편서풍이 분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60도에서 극지방 사이는 극동풍이 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에는 적도에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고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이렇게 지표를 따라 흐르고 대륙권의 끝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이런 순환 한 개가 생긴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할 때에는 여기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3개의 순환이 생긴다고 했었어요. 적도에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했고 극지방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하강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고 뜨거운 공기가 상승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상승했는데 대륙권 끝자락에서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근에서 축적이 일어나서 아래로 이렇게 하강한다고 했었죠. 하강한 공기는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하강한 차가운 공기는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건데 60도 부근에서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 얘네가 지표를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상승한 공기는 성층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 대륙권의 끝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지워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얘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이야기했고 얘를 페렐 순환이라고 이야기했고 얘를 극순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러한 순환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불균형을 평형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대기랑 해수가 노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의 대기의 노력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 순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순환을 일으키면서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과잉인 부분은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면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적도와 위도 60도 부근은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위도 30도 부근과 극지방은 하강하는 기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강하다 보니 구름이 위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비가 상대적으로 오지 않는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옆에 표를 같이 볼게요. 헤들리 순환은 0도에서 30도 부근, 0도에서 30도 부근, 여기 부분이겠죠. 헤들리 순환.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적도에서는 상승하고 30도 부근에서는 하강했습니다. 그리고 0도에서 30도 부근, 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페렐 순환도 볼게요. 페렐 순환은 30도 부근과 60도 부근 사이에서 생기는 순환이에요. 여기를 페렐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간접 순환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30도 부근은 하강하게 되고 60도 부근은 상승하게 돼서 이러한 순환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고 30도 부근과 60도 부근에서 생기는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60도와 극 사이에서 이러한 순환이 나타나는데 얘를 우리는 극순환
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60도 부근에서는 상승, 9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하강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극동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은 사막은 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막 엄청 뜨겁잖아요. 그쵸? 덥잖아. 그쵸?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오는 적도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여기 적도 부근에서 사막이 엄청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적도랑 60도 부근은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여기 아까 구름까지 그렸죠. 이렇게 구름까지 그렸어. 구름이 생기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겠죠. 그럼 비가 많이 오면은 사막이 형성이 될까요? 아니겠죠. 30도 부근 한번 볼게요. 30도 부근은 하강 기류예요. 하강 기류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비가 잘 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많이 생기는 부근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적도 지방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됐죠? 지금까지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오늘 총 지구온난화와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는 대기대순환에 이어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했어요.